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부정선거와 전략가 이해찬의 천박 예찬, 이러한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를 초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고궁의 멋스러움은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역사의 향기를 뿜어내는 도시의 진주라 할 만합니다. 북쪽으로는 백운봉과 인수봉, 만경봉 등 기암절벽으로 절경을 이루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각산과 남쪽으로는 남산, 동쪽으로는 용마산, 서쪽에는 인왕산, 서울의 도심을 시원하게 흐르는 한강, 예술적으로 복원된 청계천, 유네스코 문화재이자 왕조의 아름다운 유산 창덕궁과 비원 종묘, 은행나무길이 아름다운 효자로와 삼청로, 그리고 정동길, 녹음 산책로 길을 걸으면서 잠실타워의 웅장한 모습과 동화 속과 같은 아름다운 놀이공원을 함께 볼 수 있는 석촌호수 월드컵공원,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남산공원, 여의도의 한강공원, 낙산공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의 품격 높고 아름다운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는 신비스러운 꿈의 도시인데, 어느 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노인께서 이러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비하하면서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천박한 발언을 하더라. 그런데 좀 수상한 사실은 그 노인의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에 1500여 평방미터가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말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입이 더 천박한 것 같소이다. 그 천박한 입과 사물을 추하게만 보는 요상한 눈을 가지고 있는 당신 얼굴 모습이 더 천박스럽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하더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 한강변에 배를 타고 지나가면은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그걸 쭉 설명해야 한다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건 얼마 전 세종시청 특강에서였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부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로 부산 사람들의 염장을 찌르기도 했고, 어느 장애인 단체 모임에서는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장애인을 모욕하고,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무엇을 안 한다는 말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이르기까지 이해찬의 막말 어록들은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4년간이나 서울시장 비서직으로 일해온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추문을 남긴 채 의문의 자살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에서 남긴 이해찬의 말은 오래 기록될 만한 명언이라고 하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라는 한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그건 예의가 아니다 라면서 괴팍스럽게 질문을 한 기자를 윽박지른 뒤에 내뱉은 말은 이러합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나?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현직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자살 사건이야말로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기자의 신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후레자식이라는 저질스러운 욕을 하다니. 그 후레자식이라는 욕은 당시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만 내뱉은 욕이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느닷없는 자살 배경과 의혹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들이 얼떨결에 당한 봉변 같아서 이해찬 어록으로 길이 남게 될 만한
수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찬의 언행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주장을 넘어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오만이 고질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 총선 직전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미래통합당을 천박하고 주책 없는 당이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발목 잡기, 토착 왜구 그런 것 아니냐고 한 말이나 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이 시대의 천명은 정권 재창출이라며 야당한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재집권함으로써 실제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갈 기틀을 만들 수 있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또한 3년 전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북측 인사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서로 교류가 단절되니까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다른 장소도 아닌 북한의 공산 독재 지배층 앞에서 했으니 자신이 한 그 말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거를 치렀어야 했는지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그의 업적을 한번 뒤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해찬의 야심찬 100년 집권 의도대로 선거를 총괄 기획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과 이근영. 양정철은 이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혜주는 사전투표와 관외투표장의 모든 CCTV 촬영 금지 명령과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 준비 완료. 이해찬과 양정철, 이근영, 조혜주 그들 머리에서 나온 작품들이 바로 헌법에 위배되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QR코드를 이용한 사전투표와 관외투표 그리고 조작값과 바꿔치기, 밀어넣기 등 다양한 수법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진 배경과 적들의 반란, 배반과 회유, 그리고 백억설, 유동자의 잠적설 등 마피아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들의 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2부 영상 부정선거 의혹 전모가 드러나다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